현지 시간 화요일 뉴욕 증시가 국채금리 상승을 주시하는 가운데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6월 이후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제니 옐런 재무부 장관은 부채 한도가 상향되지 않을 시에 10월 18일 자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옐런 장관은 부채 한도 상향 실패 시에 파괴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려면 공급 병목 현상이 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파월 연준 의장은 연준이 테이퍼링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이퍼 샌들러가 테슬라의 3분기 역대 최고 실적을 기대했습니다. 국제유가가 3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천연가스 가격 폭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의 전세원입니다. 올해 초 국채금리 상승의 악몽이 다시 되살아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큰 하루였습니다. 현지 시간 화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큰 폭으로 약세를 보인 가운데 오늘은 특히나 10년물 국채금리가 지난 6월 이후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라는 영향이 풀이가 되면서 나스닥 지수가 2.8% 급락을 했습니다. S&P 500 기업들 내에서도 일부 개인주들과 그리고 국제유가 상승을 제외한 엑소모빌 등을 제외하면 전반적인 시장이 다 미국 기준으로 빨간불을 켜는 흐름이었는데요. 먼저 자세한 글로벌 마감 시황부터 확인해 보시죠. 박고은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미국의 국채금리의 상승세와 정치적인 불확실성을 주시하며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1.63% 떨어졌고 S&P 500 지수는 2.04% 하락,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2.83% 내렸습니다. 이날 장중에 10년물 국채금리가 1.56%를 상회하고 30년물 금리도 2%대를 넘어선 가운데 빠른 금리의 상승은 미래 가치를 선반영하는 고성장 기술주의 부담으로 작용하며 나스닥은 크게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이날 파월 연준 의장은 인플레 위험이 결국에는 완화되겠지만 예상했던 것보다 길게 지속될 수 있다는 발언을 내놓았고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내년까지 2.8%를 유지할 것으로 보며 연준이 내년에 2차례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고 봤습니다. 국채금리는 인플레 압력이 커져 연준이 예상보다 빠르게 긴축에 나설 가능성을 반영하며 상승세를 보였고 금리가 오르며 달러와도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정치적인 불확실성도 투자 심리의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상원 공화당 의원들은 전날 하원이 통과시킨 부채 한도 유예안과 임시 예산안을 저지했습니다. 옐런 재무장관은 부채 한도가 상향되지 않으면 오는 10월 18일에 연방정부의 자금이 고갈돼 디폴트 상황에 놓일 것이라고 경고한 상황입니다. 이날 월가의 공포지수라 불리는 빅스 지수는 20% 넘게 오르며 20선을 상회했습니다. 업종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장에서는 에너지주를 제외한 전 업종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기술주와 커뮤니케이션주가 가장 많이 떨어지며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종목별로도 보겠습니다. 이날 기술주들이 국채금리의 상승세 속에 하방 압력을 받은 가운데 팡주도 일제히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아마존은 가정용 로봇인 아스트로를 공개했습니다. 해당 로봇은 인공지능 음성 비서인 알렉사 기능을 갖추고 있고 스스로 이동하고 여러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는 화면을 장착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기술주의 부진 속에 주가는 2% 넘게 떨어졌습니다. 또한 이날 에버코어는 넷플릭스의 향후 컨텐츠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하며 시장 수익률 상회 투자 의견과 목표가로 $695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1% 이상 내렸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도 오늘장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넘게 떨어진 가운데 뉴스트리트는 반도체 장비 업체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의 밸류에이션이 기록적인 수준으로 상승 여력이 제한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 의견을 기존의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한 가운데 오늘장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는 7% 가까이 내렸습니다. 또한 AMD는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내년 하반기에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장에서 주가는 6% 넘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칩의 경우 웰스파고는 높은 밸류에이션을 언급하며 마이크로칩에 대한 투자 의견을 동일 비중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오늘 장에서 주가는 4% 이상 내렸습니다.
다음으로 이날 아크 이노베이션 ETF도 성장주의 고전 속에 4%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테슬라의 경우 파이프 샌들러는 테슬라의 3분기 실적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파이프 샌들러는 올해 테슬라의 차량 인도 규모가 89만 4천 대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며 이전 예상치인 84만 6천 대에서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한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이 계속 오르고 있다며 테슬라의 3분기 주당 순이익도 예상보다 높은 1.67달러로 전망했습니다.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유지했고 목표가도 월가 최고 수준인 1,200달러로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전력난으로 글로벌 기업들의 생산 라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보도와 오늘장 성장주의 부진 속에 주가는 1% 넘게 내렸습니다. 한편 포드는 전일 SK이노베이션과 미국의 조립 공장과 세계의 배터리 공장 건설 계획에 공동으로 1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장에서 주가는 1% 이상 올랐습니다. 한편 오늘 하락장 속에서도 일부 에너지 종목들은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JP모건은 엑슨모빌에 대한 비중 확대 투자 의견을 재차 제시한 가운데 엑슨모빌의 주가는 1%대 올랐고 쉐브론도 0.3% 넘게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유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미국의 국채금리의 급등이 고성장 기술주를 타격하고 중국 경제 둔화의 조짐이 투자 심리를 제한한 가운데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는 2%대 떨어졌고 프랑스 깍그 지수는 2.17% 하락, 그리고 영국 증시는 0.5%대 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품 시장도 보겠습니다. 국제유가는 장 초반에는 상승세를 보이며 브렌트유가 배럴당 80달러를 상회하기도 했지만 국제금리의 급등세로 증시 등 위험자산이 하락하면서 동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이날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부진하게 나온 점도 수요 전망에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장 WTI 가격은 0.21% 떨어진 75달러 선에 마감했고 브렌트유는 79달러 선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리고 금 가격은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미국의 국채금리가 급등세를 보인 가운데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장 금 가격은 0.8% 내린 1,737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오늘장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24시간) 잠들지 않은 해외 투자 뉴스 굿모닝 한경글로벌 마켓 시간입니다. 홍성진 그리고 전가은 외신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짚어볼 내용이 많은데요. 먼저 첫 번째 뉴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 경제 정책의 두 수장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은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재정 정책에 대해서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이 통화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놨는데 발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진 캐스터,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 부처 협상과 관련해서 어떤 발언을 내놨습니까? 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오늘 상원은행위원회에 출석해 디폴트, 즉 채무 불이행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경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현지 시간 28일 제닛 옐런 장관이 의회의 부채 한도 협상 시한을 10월 18일로 못 박았다고 전했는데요. 옐런은 의회가 부채 한도를 상향하거나 유예해야 된다면서 협상에 실패할 경우 파괴적인 경제 재앙이 찾아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옐런 이날 상원은행위원회 증언에서 디폴트 사태가 유발할 수 있는 각종 경제 리스크에 대한 발언을 주로 이어갔습니다. 옐런은 부채 한도 협상 실패로 인해 발생하는 디폴트 사태는 미국의 금리와 실업률을 같이 큰 폭으로 올릴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여기에 정부 부채 이자 부담 역시 같이 늘어날 것이라면서 정부가 필수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마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 측은 미국의 부채 한도 유예와 관련해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그동안 단독으로 각종 법안을 처리해온 만큼 부채 한도 법안에 대한 공화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은데요. 공화당은 셧다운 방지 법안과 부채 한도 조정 법안을 따로 처리할 시에만 협상 테이블에 앉을 의사가 있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여기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부채 한도 법안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부채 한도 법안 통과가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한편 오늘 시장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도 주목했습니다. 옐런 장관에 이어 파월 역시 의회에 출석해 인플레이션과 테이퍼링에 대한 발언을 이어갔는데요. 우선 파월은 최근 나타나고 있는 높은 인플레이션 수치가 전 세계 공급 병목 현상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라면서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기 위해서는 공급 차질의 완화가 급선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인플레이션이 결국 연준의 목표치인 2%대로 내려갈 예정이라면서 최근 이어지고 있는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현상이다라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이어서 파월은 테이퍼링과 고용시장에 대한 발언도 남겼습니다. 파월은 연준의 테이퍼링 조건이 이미 충족되었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이에 비해 완전 고용 충족은 아직 멀었다면서 연준이 고용시장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고용과 인플레이션 관계가 여전히 완만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월스트리트저널은 파월이 시장을 안심시키기 위한 발언을 이어갔다면서 11월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평가한 상황입니다. 제니 옐런 재무부 장관과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부채 협상, 상향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오늘 증시 압박으로 작용을 했는데 두 번째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채 금리가 급등했습니다. 6월 이후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 지난 8월 달만 하더라도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1.13%까지 내려갔었는데 이게 다시 장중에 1.56% 오늘 뛰면서 기술주들이 큰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올해 한 2월, 3월 달만 하더라도 기술주들의 약세 원인으로 저희가 국채 금리를 자세하게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다시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가은 캐스터가 짚어주시죠. 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지난주부터의 상승세를 이어가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오늘 1.54%로 0.06 베이시스 포인트 상승했습니다.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이날까지 6거래일 연속 오름세이며 30년 만기 채권은 7월 초 이후 또 5년 만기 채권 수익률은 코로나 유행 전인 2020년 초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금리 오름세의 가장 큰 원인은 연준이 곧 코로나 팬데믹 시기 동안 진행 중이던 대규모 채권 매입 계획을 철회할 것이라는 시장의 확신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주요 기술주 낙폭이 커지는 상황인데요. 금리 상승은 미래 가치를 선반영하는 성장주와 기술주의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투자 뉴스레터 세븐스 리포트의 톰 이사예는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현재 변곡점의 상황에 있다며 이번 주에 경제와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탄탄하게 나오고 국채 수익률이 1.50%대 중반을 돌파한다면 1.74%까지도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는 지난 3월 이후 최고 수준이 되겠습니다. 또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현재 유럽의 가스 가격이 지난해 대비 5배 급증하면서 전 세계 유럽발 에너지 인플레이션 우려가 확산하고 있는데요. 블룸버그 등은 27일 보도에서 유럽의 가스 재고량이 역대 최저 수준이며 이 에너지 위기가 전 세계로 퍼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도이체방크는 지금이 중앙은행들에게 어려운 시기라며 이 에너지 인플레이션이 중앙은행 결정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기술주 같은 장기 주식보다는 단기 종목들이 금리 상승의 영향을 덜 받는다고 예상했습니다. 피해야 할 장기 종목으로는 플러그 파워나 썬런, 우버와 리프트, 또 카바나 등의 주식을 골랐습니다. 또한 연말까지 10년물 국채 금리가 1.6%까지 오른다면 단기 종목들의 수익률이 시장 수익률을 상회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이러한 단기 종목들로는 프리미어와 EQT, 또 에어리스와 이베이 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통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면 금융주들이 강세를 보이기 마련이죠. 어제 같은 시장에서는 금융주들이 강세를 보여주면서 다우지수가 올랐었는데 오늘은 또 금융주들이 전반적으로 타격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대응하기 어려운 시장 속에서는 골드만삭스가 국채 금리 상승기의 선호 종목으로 오히려 단기 종목들을 채택하라라고 조언했던 만큼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제유가가 3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천연가스 가격 폭등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 오늘도 11개 섹터 가운데 국제유가만이 좀 오르는 모습을 보이면서 쉐브론과 그리고 엑소모빌, 코노코필리스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국제유가 상승에 대한 관심도 뜨거운데 이 부분들 어떻게 살펴보면 좋겠습니까? 네, 비현실적으로 생각했던 국제유가 100달러 시대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현지 시간 28일 최근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올라 무려 3년 만에 최고 수준에 육박했다고 전했는데요. 최근 급등하고 있는 천연가스 가격이 이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면서 향후 오펙 플러스의 행보가 국제유가 진정세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국제유가는 멕시코만 지역을 강타한 허리케인 아이다의 영향으로 이미 한 번 큰 폭으로 오른 바 있습니다. 멕시코만은 미국 원유 생산량의 약 17%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허리케인 아이다의 직격탄을 맞은 뒤로 현재는 원유 생산량이 9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천연가스 가격의 급등이 국제유가 상승세를 견인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현재 천연가스의 가격은 2014년 이후에 7년 만에 최고 수준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각국의 탄소 중립 정책이 추진되면서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며 가격을 끌어올린 것입니다. 특히 탄소 중립 정책
정책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럽의 경우에는 올해 초와 비교했을 때 천연가스 가격이 무려 220% 넘게 오른 상황입니다. 한편 이렇게 천연가스 가격이 고공행진하자 일부 전문가들은 탄소 중립의 역설이라고도 불리는 그린플레이션 사태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린플레이션은 친환경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원자재 수요는 늘고 생산은 줄어들면서 가격이 오르는 현상을 뜻하는데요. 유럽과 아시아를 중심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진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내년 상반기 중에 그린플레이션 압력이 전 세계적으로 찾아올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또 천연가스 가격이 오름에 따라 소비자들이 석유로 눈을 돌려 국제유가까지 동반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글로벌 IB 가운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겨울 한파가 예상보다 강할 시에 내년 초 국제유가가 $100를 돌파할 것이라고 예상했고 골드만삭스 역시 국제유가의 연말 전망치를 연말까지 $90, WTI 가격은 $87로 제시한 상태입니다. 좀처럼 진정되지 않은 국제유가, 과연 IB들의 전망처럼 $100 시대를 돌입할지 아니면 다음 달 예정돼 있는 오펙 플러스의 회의를 통해 진정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국제유가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선물 가격이 이렇게 나온 보도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0를 다 바라보는 시대가 왔습니다. 국제유가가 3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오늘 전반적인 시장이 다 타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가 관련된 시장에서는 소폭 상승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뉴스까지 체크해 보시죠. 개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이 신제품 공개 행사를 가졌습니다. 가정용 로봇 외에 다수 기기를 공개했는데 아쉽게도 오늘 국채금리 상승세에 역시나 약세를 보이면서 하방 압력 받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좋은 소식들 살펴봐야겠죠. 아마존이 어떤 내용들을 발표했습니까? 네, 아마존이 오늘 가을 제품 공개 이벤트를 마쳤습니다. 이번 자리에서는 아스트로라는 이름의 가정용 로봇을 포함한 다양한 신제품들을 공개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정리했습니다. 먼저 아스트로는 아마존의 음성 비서 알렉사를 갖춘 로봇입니다. 올해 말부터 판매가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다음은 노인 요양 서비스 알렉사 투게더입니다. 월 $20에 나이가 있는 가족과 친척을 돌볼 수 있도록 다중 사용자 구독 서비스를 공개했습니다. 긴급 핫라인과 추락 등의 활동 감지 기능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애플에는 애플워치, 구글에는 핏비트와 경쟁할 스마트워치 헤일로 뷰도 공개됐습니다. 헤일로 구독 서비스를 활용하면 피트니스 강좌와 식단 관리 서비스가 포함되는데요. 2017년에 인수한 친환경 유기농 식료품점 홀푸드 마켓과 연계해 다양한 요리법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또한 디즈니 캐릭터를 알렉사와 통합한 헤이 디즈니도 발표했습니다. 미키와 도리, 올라프 등 여러 디즈니 캐릭터들의 특징을 반영한 음성 비서가 나오겠습니다. 디즈니 리조트 호텔 내에도 이를 배치할 예정입니다. 네, 이 외에도 스마트 온도 조절기 등이 발표됐습니다. 아마존은 보통 블랙 프라이데이와 사이버 먼데이 기간 동안 이러한 제품들로 매출을 많이 올리고는 있습니다. 아마존은 지난해 사이버 먼데이에는 스마트 스피커인 에코닷과 스마트 스크린인 에코쇼 5가 최고의 매출을 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CNBC는 이러한 기기를 자체 매출보다도 아마존 뮤직과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등과의 연동성에 집중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가는 오늘장 전반적인 기술주 낙폭 속에서 아마존 또한 하락하여 마감했습니다. 제가 평소에는 헤이 구글을 자주 애용하고 있는데 헤이 디즈니가 나오면 한 번쯤 고려해 볼 만하겠습니다. 아마존의 신제품 이벤트 주요 내용까지 전해드렸고요. 지금까지 전가은 그리고 홍성진 캐스터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TF 투자 시장의 트렌드를 짚어드리는 ETF 플러스 시간입니다. 현재 미국 국채금리 상승이 화제가 되고 있죠.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과 함께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1.5% 넘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물론이고 국내 주식과 원화 등에도 그 영향이 그대로 미치고 있는데 이런 흐름 속에서 오늘은 미국 국채 ETF들 살펴보겠습니다. 단기 국채를 제외한 중장기 국채로 구성이 된 ETF들 운용 규모가 큰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ETF입니다. iShares 20 Plus Year Treasury Bond ETF입니다. 티커는 TLT입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만기 20년 이상의 장기 국채를 투자하고 있는 ETF입니다. 미국 장기 국채 ETF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하루 거래량이 213억 달러 규모에 달하고 쉽게 거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블랙록에서 운용을 하고 있고 2002년 7월에 상장이 됐습니다. 운용 수수료는 0.15%입니다. 구성 종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0여 개 미국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51년 2월 만기인 미국채를 10% 넘게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TLT는 오늘장 144.09달러에 마감을 했고 연초 대비 8%, 1년간은 12% 하락한 모습입니다. 네, 두 번째 ETF입니다. iShares US Treasury Bond ETF, 티커는 GOVT입니다. 이 ETF도 블랙록에서 운용을 하고 있고 수수료는 0.7%입니다. 앞서 살펴본 TLT ETF의 경우 20년 이상이라는 특정 기간이 정해져 있었는데 이 ETF의 경우 특정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게 특징입니다. 잔존 만기 1년 이상의 모든 국채를 편입하는데요. 130여 개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상위 구성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43년 11월과 51년 2월이 만기인 국채들이 5% 가까운 비중으로 차지를 하고 있고요. 28년 11월과 24년 8월이 만기인 국채들이 그 뒤를 따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구성 종목 목록을 제가 쭉 살펴보는데 당장 내년 4월이 만기인 국채에도 0.3%를 투자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잔존 만기 기간이 3에서 5년인 국채가 22%로 가장 많은 투자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18%로 20년 이상 장기 국채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잔존 만기가 1에서 2년인 단기 국채부터 또 20년 이상의 이런 장기 국채까지 다양한 기간의 국채를 두루 편입하고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OVT는 오늘장 26.48달러에 마감을 했고 연초 대비 2%, 1년간 5% 하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ETF입니다. iShares 7에서 10 Year Treasury Bond ETF입니다. 티커는 IEF입니다. 이름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 만기 7에서 10년물 미국 국채에 투자를 하고 있는 ETF입니다. 마찬가지로 블랙록에서 운용을 하고 있고 2002년 7월에 상장이 됐습니다. 수수료는 0.15%입니다. 미국 정부 국채 신뢰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포트폴리오상 안정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10개 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30년 8월이 만기인 국채의 25% 넘게 가장 큰 비중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31년 5월과 같은 해 8월이 만기인 국채들이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IF는 오늘장 114.96달러에 마감을 했고 연초 대비 4%, 1년간 5%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운용 규모가 큰 미국의 중장기 국채 ETF들 살펴보았는데요. 미국의 국채 금리 동향을 확인하시면서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ETF 플러스였습니다.